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9월 30일 기준으로 이번 주 애플의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9월 FOMC가 끝난 이후로 애플의 하락세가 서서히 시작돼가지고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애플은 121선과 21선을 모두 이탈한 후 그 이후부터 더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여전히 강력한 모습입니다. 현재 전고점 대비 하락률이 약 22% 정도로 전고점 대비 하락률이 30%를 넘어가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또는 60%가 넘어가는 메타, 엔비디아와 비교할 때 상당히 하락폭이 낮다고 할 수가 있죠. 특히나 나스닥 100 지수 또한 마이너스 33.5%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플이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방어력 자체는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애플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은 어떤 게 될까요? 바로 120주선입니다. 이번 주 기준으로 120주선을 거의 닿을락말락 하다가 가까스로 반등을 해나가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애플이 120주선을 항상 반등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가도를 그려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역시나 120주선을 지켜내느냐가 단기적인 애플의 주가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최근 들어가지고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총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폰 14 증산 계획이 철회됐다는 소식이 있었다는 건데요. 정확하게 애플 측에서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제 애플의 하반기 아이폰 제품군 600만 대를 원래 추가로 생산하려고 했다가 생산 계획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즉 애플의 수요가 생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생산량을 더 늘려야겠다라고 계획을 짰으나 실제로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이에 따라서 원래 예상했던 추가 생산을 취소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시장에는 수요 부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연결이 되면서 주가가 이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이유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뜨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내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의 185달러에서 무려 160달러로 낮추면서 애플의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건데요. 아무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월가에 있는 수많은 은행, 수많은 기관들 중에서도 대표성을 띠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러한 목표 주가 변동이 주가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현재 월가 기관들의 평균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는 183달러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총 27명의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을 커버링하는 중인데요. 그나마 아직까지 22명의 애널리스트가 여전히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애플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기관들의 좀 더 자세한 목표 주가 변동 현황을 볼까요? 우선은 가장 최근에 UBS에서 185달러의 목표 주가를 9월 29일날 형성하였고 로젠블라셋은 오히려 160달러에서 189달러로 목표 주가를 올리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 주가를 오히려 160달러로 낮추는 모습을 나왔고요. 그 외에도 최근 JP모건이 200달러의 목표 주가를, 에버코어가 190달러의 목표 주가를, 그리고 버클레이가 169달러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등 애널리스트들마다 목표 주가와 매매에 대한 의견이 정말 서로 분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가 애플에 대해서도 꼭 한 가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달러 현상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의 화폐 가치가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보다 해외에서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큰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매출과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기 마련이죠. 자, 한국을 예로 들게요. 만약에 애플이 한국에서 200만원짜리 아이폰을 판다고 칠까요? 그럼 만약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을 때는 애플은 이걸 가지고 2000달러의 매출을 인식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1400원까지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애플의 달러 기준의 매출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200만원짜리 아이폰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적어지게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실적도 그만큼 악화되겠죠. 자, 그렇다면 애플의 해외 매출 비중은 과연 어떨까요?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 기준으로 각 빅테크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이 약 55%로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플랫폼즈, 엔비디아가 모두 50% 또는 50% 이상의 해외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플 또한 미국 매출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강달러로 인한 피해는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만 시간이 더 지나면은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현재 애플에 예상되는 3분기 EPS는
주당 1.27달러입니다. 일단은 작년 3분기나 지난 2분기 실적에 비해서는 이번 3분기 EPS 예상치가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만큼 실적의 둔화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장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보다는 실적이 조금이라도 더 높게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 아쉽게도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일단은 성장성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애플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YOY 기준의 EPS 성장률만 보더라도 이번 3분기가 2%, 4분기는 1.3%, 내년 1분기는 무려 0.55%밖에 안 되죠. 그만큼 애플이 한동안은 성장을 하지 못하고 거의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게 월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어떨까요? 현재 PE가 23.5고 포워드 PE가 22.1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 직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PE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높은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객관적으로는 완벽하게 싼 구간에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애플이 미국 시장, 더 나아가 전체 세계 증시에서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을 의미해 볼 때 지금의 주가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렴한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애플의 기술적 지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선 이번 주 기준으로 애플의 볼린저 밴드 하단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는 별로 좋지 못한 징후가 하나 나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MACD 기준의 하락 추세도 조금씩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좁혀지기는커녕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상방보다는 하방을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RSI수준은 32 정도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접근해가는 중입니다. 애플의 RSI가 거의 30 정도에 달하면은 그때가 이제 주가의 단기 바닥이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애플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여기서 마무리되고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편 최근에 애플과 관련된 뉴스가 또 하나 써졌죠. 바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공매도 1위 종목이 테슬라에서 애플로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애플이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애플에 숏배팅을 하는 투자자들, 특히나 기관들의 숫자가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늘었고, 이에 따라서 애플의 공매도 비율도 과거에 비해서 증가한 모습입니다. 우선 9월 15일 기준으로 애플의 공매도 비율은 0.72%이면 일단 객관적으로는 공매도 비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애플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고 애플이 발행한 주식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매도 잔고 수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은 내부자 매도도 한번 현황을 살펴봐야겠죠.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9월에는 없고 지난 8월에 두 번에 걸친 내부자 매도가 있었습니다. SVP와 CFO가 각각 주식을 25,000주, 거의 약 10만 주 가량을 판 것인데요. 이때가 8월 3일 그리고 8월 17일이었습니다. 지금 상의 애플 주가와 비교하면은 이때가 아무래도 애플의 약간 단기 고점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정말 내부자들의 매도 시점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좋았죠. 그만큼 내부자 매도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주가 고점에 징후가 될 수도 있다는 미국 시장의 특징이 이번에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애플의 투자자 포지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가지고 급락한 주가와 함께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애플에 물려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애플을 그렇게까지 많이 팔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주가가 142달러인 것을 고려할 때 투자자 평단가가 154달러 정도 있고 150달러에서 160달러 선에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있고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애플에 대해서는 존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애플의 주가가 앞으로 다시 올라간다고 가정할 때 이 150달러에서 160달러 사이에 몰려있는 매물대를 모두 소화해내야지만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그러면 애플의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지금 애플을 많이 사들여야 될까요? 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크게 증시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경제 지표는 바로 하이힐드 스프레드, 옵션이 조정되지 않은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요. 이것이 과거 찍었던 단기 고점을 더 뚫어내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애플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건 좋다고 보지만 너무나도
큰 돈을 지금 시점에서 한 방에 투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 관점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애플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과 애플의 3분기 예상 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애플은 미국 증시의 최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워낙에 애플의 시총 사이즈가 크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계속해서 잘 버텨주어야 미국 증시의 미래도 그나마 밝을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애플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나와주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계속해서 높은 방어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뷰였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